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논란이 많은 10월 26일 그날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열리고 그의 공과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박정희가 아닌 김재규라는 인물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과연 10월 26일은 누구를 추도해야 할 날일까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는 김재규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해 그 애국심과 도전 정신 이어받아 변화와 쇄신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전이 쿠데타와 유신을 통해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고 종신 집권을 향해 나아가던 무모한 질주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모한 질주를 멈춘 것은 다름 아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성 한 발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김재규에게 빚졌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10월 26일은 박정희 추도의 날이 아니라 김재규 추도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재규의 10.26 거사는 단순히 한 인물의 분노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최후 진술에 명확히 나타나 있듯이 그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자신의 희생과를 숙명적 관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각하께서 희생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박정희의 제거 없이는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는 깊은 인식에 기반한 혁명적인 거사였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거사는 전두환 보안사령관 일당에 의해 철저히 왜곡되고 은폐되었습니다. 10.26 합동수사본부를 독점한 전두환 신군부는 김재규의 박정희 사살 동기와 오랜 준비 과정을 일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서울의 봄이 왔다고 환호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자를 독재자의 부하들이 수사하고 고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군부는 김재규를 차지철과의 권력 암투에서 밀려난 자가 술자리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라의 아버지를 총으로 쏘았다며 대역죄인이자 천륜을 어긴 파렴치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김재규에 대한 수사, 재판 그리고 처형은 전두환 쿠데타의 시작이자 완성점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박정희에게 20년간 가스라이팅 당한 국민들은 물론 김재규에 의해 자유를 되찾은 야권 민주진영조차도 군사부일체의 미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군부의 서슬에 눌리거나 혹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김재규의 운명을 외면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사형 확정 후 불과 4일 만에 사형이 집행될 당시에도 5.18 광주 학살의 와중에 김재규 등 5인의 처형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1979년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현장 검증을 받는 모습은 역사의 비극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곡된 언론 보도와 기록으로만 10.26을 접한 세대나 아예 그날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김재규도 나쁜 놈 아냐? 라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봄을 선사한 고인에게 빚진 후세인들이 최소한 몇 가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김재규가 사형 판결 나흘 만에 교수대에 오르면서 국민들에게 던진 마지막 인사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저는 먼저 갑니다. 였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독재자를 쓰러뜨려 민주주의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준 혁명가가 정작 자신은 내란 목적 살인죄로 몰려 사형을 당하는 비극적 운명에 대한 서운함과 야속함이 깊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 극형을 선고한 것은 자유를 되찾은 국민이 아니라 그의 혁명을 왜곡하고 은폐한 전두환 신군부 일당이었습니다. 김재규는 단순히 분노나 우발적 행동으로 거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깊은 시대적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10.26 이후에도 과도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키다간 1980년 45월경에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혼란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며 통렬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김재규가 사형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80년 5월 실제로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에 대한 무력 진압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학살이라는 거대한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재규는 유신 체제가 지속될 경우 보다 많은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거사를 결행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가 예견한 대로 민주화 지연은 또 다른 피해 비극을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5.18 광주 학살의 와중에 김재규 등 5인의 사형이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집행된 것 역시 그가 경고했던 혼란이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둘째, 10.26 이전에도 김재규는 박정희를 암살 내지는 구금하려고 했던 적이 3차례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유신 선포 직후인 1972년 11월 3군 단장 시절 부대 시찰 나온 박정희 일행을 구금하고자 부대 펜스 철조망 끝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공사까지 했었습니다. 1974년 9월 건설부 장관 임명 당시 1975년 1월 초도순 시 당시에는 박정희 암살을 위해 바지와 장관실 내 태극기 내부에 총을 숨기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재규의 진술이기는 하지만 상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살해 동기와 관련하여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규명되었어야 할 대목입니다. 셋째,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으로 재임 당시 행적에도 재평가할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김재규 거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부마항쟁은 김영삼 신민당 총재 당선과 뒤이은 제명 사태가 불을 지폈습니다. 김재규의 중정은 이전과 달리 김영삼 대신 이른바 사쿠라들이 야당을 장악하도록 공작을 펴지 않았습니다. 차지철이 김재규를 대놓고 공격한 것도 중정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인 고은이 석방되고 김대중이 교도소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것도 김재규가 중정부장일 때 행해졌습니다. 이 밖에 장준하 선생과의 교류설 등은 재판 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타 증언이나 저수를 통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넷째, 김재규 최후 진술만은 한 번쯤 읽어보고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의 희생의 과실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분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긴 최후 진술 전문을 통해 그의 진심과 고뇌를 엿볼 수 있습니다. 김재규가 술김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면 애초에 내란 목적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거사라면 사형 판결처럼 국헌문란, 체제 위협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긴급구제 내지 정당방위로 정상 참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합수부는 수사 과정에서 김재규 등을 무자비하게 구타, 고문한 것을 넘어 피고인들의 수사 기록을 짜맞추고 공판 조서를 위조했습니다. 녹음조차 불어된 비공개 재판 과정에서는 보안사가 재판정 옆에서 재판 과정을 모니터, 녹음하고 수시로 재판부와 군 검찰 측에 지시 사항을 적은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애초에 민간인 살인 사건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 당시 변호인들의 주장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에서 사형까지 불과 7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졸속 재판이자 사기였습니다. 변호인단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안동일 변호사의 표현을 따르자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습니다. 광복군 출신 태운기 변호사, 민주진영의 강신옥 변호사 등이 목숨을 걸고 변호에 나섰으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김재규 재판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도 협박받고 체포되거나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당시 재판 상황을 녹음한 테이프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총체적 부실, 불법 재판 과정이 공개되면서 유족들이 40년 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2025년 2월 19일 법원은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16일 재심 첫 공판이 열렸으며 다음 공판은 2025년 9월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모든 신문을 마치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에 대한 재판 재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심 청구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당시 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10.26 사건과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재규 측은 1979년 10월 27일 기소 이후 17일 만에 사형이 졸속으로 선고되었고 당시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사망으로 발령된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이며
당시 보안사가 김재규를 체포해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전기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김재규의 행위가 내란 목적이 아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유족 측은 당시 재판이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이며 이번 재심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최악의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재심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억압된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을 규명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시점 이육과 김재규의 행적을 추가로 알게 되면서 그의 마지막 바람대로 군사법정이 아닌 역사의 법정에서 재평가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공개로 이루어졌던 김재규의 최후 진술 전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심판관님,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잠겨서 제대로 될지 모르지만 최후 진술이니까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근본 본인 외에 피고인들이 내란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동안에 합법적으로 수립됐던 민주당 정권이 516혁명에 의해서 밀려났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유신은 자기 집, 말하자면 자기 집 앞마당에서 또 한 번 치르는 혁명이었습니다. 이 혁명은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했습니다. 그리고 근본 1026혁명은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이고 또한 국시이고 625를 통해서 전 국민이 순환을 겪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혁명한 것입니다. 이 혁명이 어떻게 내란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3,700만이 다 같이 갈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데 어찌하여 내란죄의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1026혁명은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집권욕이나 사리사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혁명의 결과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보장되었습니다. 최 대통령께서는 권한대행 시절에 국민 앞에 공약을 했습니다. 현 대통령의 자리를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도중에서 그만두겠다. 다시 말해서 과도적으로 이 정권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도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해가는 과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026혁명의 목적은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긴급조치 9호를 해제했습니다. 이것 또한 만일 1026혁명이 없었던들 이런 결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 또한 이 혁명의 성공을 입증해주는 것입니다. 또 이 혁명은 516혁명이나 10월 유신에 비해서 그야말로 정정당당합니다. 허약한 자유민주당 정권을 무력하다는 이유로 밀어치우는 것과 앞마당에서 한바탕에서 자유주의를 말살하는 것에 비하면 서슬이 시퍼렇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유신체제를 정면에서 도전해서 유신체제를 타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026혁명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정정당당한 혁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혈혁명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무혈혁명으로는 혁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희생은 안낼 수 없습니다. 이번 혁명은 최소한의 희생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자신의 희생과를 숙명적 관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각하께서 희생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각하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마음 아픈 일이고 그야말로 아픈 마음을 어디에 비길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신 이후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영구히 집권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보장된 오늘날 2025년은 이것은 이 박사 수명을 기준해서 본 것입니다.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회복이 안 된다고 볼 때에 가슴 아픈 일이고 하지만 이 나라 전체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혁명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들은 모두 감상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리 판단에서 지나치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에 저희들이 내란죄로 심판을 받는 것도 나는 그런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은 감정으로, 정치 현실은 정치 현실로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법은 엄연한 이런 자세로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법을 잘 모릅니다만 때나 경우를 가리지 않고 공정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판례를 매우 중요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 스스로가 내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최후진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대장부로 이 세상에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죽을 수 있는 명분을 발견했다는 것은 매우 죽음의 복을 잘 타고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오늘 죽어서 영생할 수 있다는 자부가 있어서 조금도 내 생명을 구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1026 혁명을 그 이념과 정신과 그 성공 결과를 뚜렷이 해놓기 위해서 법이 허용한 마지막 날까지는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변호를 말하라고 하면 516도 10월 유신도 범법이 아니라면 자연히 1026도 범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투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1026 혁명은 의미 없는 혁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건국의 이념이요, 우리의 국시입니다.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치르고 전체 국민이 순환을 당하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무슨 이유로든 이것은 말살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월 유신과 더불어 까닭없이 말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나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무와 책임은 있어도 이것을 말살할 권한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모순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특히 체제에 대한 반대의 소리가 높아지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소리가 높아지자 긴급조치 구호가 발동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옥고를 치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은 꺼지지 않고 탔고 번져나갔습니다. 전국에 팽배한 상태까지 번졌습니다. 내가 정보부장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앞으로 이 유신체제를 두고 정부와 국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이 공방전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교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만둬야 할 때 그만둘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절대로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어를 해냅니다. 많은 희생자는 나도 자유민주주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유신체제를 지탱하는 지주의 역할을 했던 저이지만 더 이상 국민들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회의 모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뒤돌아서서 그 원천을 두드린 겁니다. 저의 10월 26일 혁명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5가지입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회복. 둘째, 보다 많은 희생을 방지. 셋째, 적화 방지. 넷째,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건국 이래 가장 나쁜 상태이므로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국방을 위시해서 외교 경제까지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익을 도모하자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국제적으로 우리가 독재 국가로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싣고 이 나라 국민과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명예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저의 혁명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은 1026 혁명 결행 성공과 더불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해결이 보장되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한마디 확실히 말씀해 둘 것은 저는 결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혁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혁명가입니다. 군인이나 혁명가가 정치를 하면 독재를 하기 마련입니다. 독재를 마다하고 혁명을 한 제가 독재 요인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각하와의 개인의 의리를 청산하고 혁명했습니다만 각하의 무덤에 올라설 정도로 아직 내 도덕관은 타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혁명의 결행은 성공했습니다만 혁명 과업은 손대지도 못한 채 50여일이 흘렀습니다. 혁명 결행에 못지않게 혁명 과업 수행이 중요합니다. 장장 19년 동안 이 나라에는 많은 쓰레기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설거지 안 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증권 파동이나 4대 의혹 사건, 이것은 곧 63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나는 사단장으로서 서울에 나와서 사태를 진압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상황을 역력하게 기억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혹 사건은 국민을 우롱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치부해놓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지금까지 그때 치부한 돈 한 푼도 정부에서 환수한 일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도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 설거지하지 않고도 자유민주주의에 출범시켜서 순조롭게 가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 핵심이 없습니다. 각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핵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419 혁명 이후와 비슷합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자유민주주의가 출범하게 되면 힘센 놈이 밀면 또 넘어갑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것을 막는 길은 오로지 민주회복을 지도한 저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군의 주요 지휘관들과 협력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출발시켜 놓고 이것을 보호하는 데 내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이래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정권이 순리적인 방법으로 오고 갔던 적이 없습니다. 이번만 해도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419 혁명, 516 혁명,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가져가야겠습니까? 나는 군 순애들과 손을 잡고 이 나라의 정권이 앞으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순리적으로 오고 가도록 토착화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권이 바뀌든 대통령이 바뀌든 국민의 뜻에 따라 순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최 대통령 각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대문 앞에까지 와 있는데 지금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빨리 회복시키는데 절대로 혼란이 올 리 없습니다. 자유당 때 자유민주주의 해서 혼란이 온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안 하고 부정선거를 해서 혼란이 온 겁니다. 공화당 정권 되고 난 이후에 국민을 우롱하는 사건을 만들어내니까 혼란이 왔지 자유민주주의 해서 혼란이 온 게 아닙니다. 물론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34개월이나 56개월이면 충분하지 1년이나 1년 반씩 끌 아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빨리 민주주의 회복을 안 하고는 자꾸 끌다가는 내년 34월이면 틀림없이 민주회복운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금 핵이 없습니다. 정부가 통제력이 없고 국민은 자제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큰일을 당하면 뭐가 될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을 미리미리 없애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또 입법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갈망하는가를 파악한다면 나는 국회에서 1026 혁명을 지지 결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었을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뭐를 했다고 할 것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긴급조치 9호를 해제 결의했지만 지역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더 원천적인 일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결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체념하고 내 앞일을 청산하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을 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내가 한 혁명이 원인이 되어서 이 나라에 혼란이 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기마저 흔들릴 요인이 생길까봐 몹시 겁이 납니다. 나는 최 대통령 각하에게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정치는 현실이고 냉혹한 것이니 나를 아무리 밉더라도 밉다고 생각지 말고 나를 끌어내서 나와 같이 혁명 과업을 수행합시다. 그렇게 해서 핵을 만들고 중심 세력을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모든 장래를 반석 위에 올려놓읍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런 얘기가 현재 분위기로 봐서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진정 나라 장래를 걱정한다면 감정을 초월해서 이성으로 돌아가서 정치 현실을 냉혹하게 보고 정치의 전망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감상에 사로잡혀서 국사를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장님, 심판관님, 여러 날 계속되는 재판에 매우 피곤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장황한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해 주시니 마지막 이 세상을 하직하고 가더라도 여러분에 대한 고마움은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켜 놓았다. 2025년 앞당겨 놨다 하는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만만세가 되고 10월 26일 혁명이 만만세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다만 내가 이 세상을 빨리 하직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만발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가는 그 여한이 한량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기약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보았다 뿐이지 틀림없이 오기 때문에 나는 웃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판장님께서는 소신껏 심판해서 제게 알맞은 형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기 나와서 모두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만 모두 양과 같이 착하고 순합니다. 너무 착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 명령에 철두철미 복종을 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 입장에서는 혁명을 했습니다만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천이 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다고 해서 법의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 하나가 이 나라의 중정부장까지 지낸 사람이 총책임을 지고 희생됨으로써 충분히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극형을 내려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극형만은 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 대령의 경우는 현역이기 때문에 단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판장님의 판결이 마지막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착실한 사람이었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모범적이고 결백했던 사람입니다. 청운의 꿈을 갖고 사관학교에 지망했던 지금 선두로 올라오는 대령입니다. 물론 군에서는 더 봉사할 수 없겠지만 사회에서 더 봉사할 수 있도록 극형만은 면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말을 장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재규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그가 염원했던 대한민국의 미래상이었습니다. 그의 최후 진술은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한 인간의 고뇌와 희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10.26 재심이 김재규의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